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하는데 사실은 제 내심은 뭐냐면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 두 나라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승부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조감도 같이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진행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류의 운명을 가리는 두 개의 승부처는 미국과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우선 잠깐 살펴보면 일단 독립이 이게 유럽의 바탕을 둔 사실 유럽권 국가인데 유럽권 지역인데 유럽권 최초의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예요. 우리는 흔히 미국을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건 문화적 정신적인 그 습속과 뿌리가 기독교라는 뜻이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뜻이지 그 국교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로서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이제 크리스천덤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카톨릭이 이제 그 국교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에서는 성공회 쪽 그러니까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가 국교죠. 또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데 가면 덴마크 루터교가 국교고요. 스웨덴 가면 스웨덴 그 개신교, 스웨덴 기독교가 국교였고요. 그런 식으로 다 국교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19세기 말까지. 국교가 없어요. 미국은. 국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독립이 한 20년 빠르잖아요. 세계 최초의 현대적 공화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이에요. 컨셉은 뭐냐면 참정권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그리고 나라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정권이 없는데 왜 영국이 우리한테 돈 걷어가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영국 의회에 보내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데 왜 영국이 우리한테 돈 걷어가냐. 이 이야기를 이미 미국 독립전쟁이 터지기 뭐 한 10여 년 이상도 전에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가 이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실은 온건 개혁주의자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뭐라고 말을 하냐. 미국에서 세금 어차피 못 걷는다 이거예요. 북미에서. 왜냐 세금을 거두면 국회의원을 뽑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다민족이 오는데 거기서 뽑힌 의원들이 런던에 와서 런던 의원이 된다 이거예요. 대영 제국에. 그렇게 되면 영국이 이상해지니까 따라서 거기서는 의원 못 뽑게 해야 된다. 의원 못 뽑게 해야 되니까 세금도 안 걷어야 된다. 세금도 못 걷을 바에야 거기서 자체 세금 걷고 자체 정부 꾸리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독립에 준하는 혁신적 자치를 얘기합니다. 버크식으로 갔으면 그 참혹한 독립전쟁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 왜 그러면 국교를 못 뒀냐. 여기가 여러 종류의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가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티즘이 또 하나가 아니죠. 어떤 데는 루터교, 어떤 데는 장로교, 어떤 데는 또 무슨 침례교 온갖 종류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다 들어오잖아요. 또 거기에는 러시아에서 오면 러시아 종교, 그리스에서 오면 그리스 정교 뭐 별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중해권이라고 말하는 전체가 지중해 문명에 포함이 되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뿌리와 주류의 뿌리는 분명히 프로테스탄티즘인데 그것도 굉장히 독실한. 그리고 또한 지중해 그 르네상스 정신, 그 과학 정신, 이거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미국 헌법만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경험을 담은 헌법이 없어요.
미국 헌법만큼.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요.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두 개인데 그게 미국의 정신을 보여줘요. 하나가 성경, 네 가지입니다. 근데 성경, 그 다음에 유클리드기야. 이게 헬레니즘이죠. 르네상스죠. 그리고 링컨이 우울했기 때문에 우울한 대가당 문학의 아버지, 에드가 알란 포의 시집, 단편집, 그리고 셰익스피어. 이 네 개를 항상 끼고 살았습니다, 링컨이. 그러니까 저기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가 같이 들어와 있고 그게 주류인데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도 들어와 있고 여러 민족이 들어와 있으니까 국교를 못 뒀어요.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 최초의 유럽계 국가입니다, 저기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야. 공화국은 이래야 된다. 현대 공화국은. 그 다음에 남북전쟁. 그래서 자기를 내부에서 피 흘려가면서 노예제도라는 걸 없앴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어떤 그 열강의 균형추를 잡고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최소한 중동과 발칸 지역은 민족 자결주의를 했다고요. 중동, 발칸, 동유럽.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된 데가 거기에요. 그걸 딱 겨냥을 해서 운하미승만과 기독교 쪽이 주도를 하고 또 천도교가 절대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게 3.1운동이죠. 야, 그 민족 자결주의 우리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전 인류의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 위의 발칸반도와 그러니까 그리스 및 발칸반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리스란 나라가 없죠. 오스만 투르크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중동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없죠. 오스만 투르크거나 식민지죠. 동유럽도 1차 세계대전 전에는 폴란드가 없었잖아요. 폴란드가 하다못해. 폴란드가 18세기 말에 나라 없어지고 나서 20세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까지 약 한 15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 뛰어난 민족이 프러시아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갈려버려 갖고 프러시아,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세 제국 사이에 갈려서 폴란드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그 세계의 평화 체제의 기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리고 제2차 대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냉전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제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극우 전체주의, 반공 전체주의를 작사를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소련과 냉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1991년 46년 후에 동구와 소련이 무너지게 만들었죠. 아주 무시무시한 역할을 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죠. 지식, 과학, 기술, 혁신의 리더죠. 이걸 한마디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영화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소프트웨어와 영화를 산업화시킨 나라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상품화시킨 나라다. 위대한 나라죠. 자, 거기서 따라서 승부가 갈린다는 건 인류의 명운을 결정짓는 승부겠죠. 자, 그럼 한국이 왜 인류의 명운을 결정짓는 승부냐?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뜬구름 잡는 스토리 같기도 한데 흥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국은요, 뿌리부터 참 특이해요. 뿌리가 이게 이제 25,000년 전 극빈기로 갑니다. 이 극빈기라는 건 라스트 글래시알 맥시멈, 빙하기 중에 극도로 추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추워지면은 물이 이제 지상의 얼음으로 수천 메타씩 이렇게 갇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물어져요. 먼지가 많아지고 무시무시한 지금 얼마 전에 저기 저기 어디야 섬서 쪽 감숙 쪽에 100m 높이의 모래폭풍 닥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래폭풍이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도는 극빈기 지도인데요. 극빈기에는 황해가 없습니다. 서해가 없어요. 한 130m, 140m 수면이 낮기 때문에 서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동해도 거의 갓실동 말동한 상태고, 동해 물길 간신히 드나드는 게 대한해협 그 큐슈 앞에 조금 그 남아서 거기만 남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땅으로 연육이 되고 거기에 얼음 덮여 있고 이런 상태예요. 사할린 저쪽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회색은 빙하가 덮인 지역이고요. 청색은 극악무도한 한대 사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한대 사막이라는 거를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대 사막은 뭐냐면 눈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극악무도한 거 진짜로. 막 밤 되면 영하 뭐 수십 남극만큼 추워질 거예요. 극악무도한 한대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연두색이요. 이거는 한대 사막 옆에 사막으로 갈똥말똥한 아주 그 재수 없으면 그냥 다 가뭄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국이 지금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연두색이 뭐냐면 아주 황량한 풀밭이에요. 아주 황량한 풀밭. 그게 연두색이거든요. 그때 일본은 뭐냐면은 상당히 좋은 한대 산림 비슷한 산림 지역입니다. 일본이. 비가 꽤 왔어요. 일본은 그때 추정을 해보면 1000mm 이상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반도가 어땠겠냐 이거예요. 한반도 여기서는 이제 얘들이 뭐 한반도, 이 지도 그린 사람들은 한반도 작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만, 제가 지금 한반도 표시해 놓은 게 좀 빨간 점 똥똥똥똥 그려 놓은데요. 한반도가 어떠냐면 이게 지금 식생이 남아 있는 걸로 보면 여기에 한대 식생들이 있어요. 한라산 같은 데 가면 돌매화가 있다. 돌매화는 아극권, 거의 극권 언저리에서 자라는 아주 추운 데서 자라는 건데, 그게 한라산 꼭대기에 있어요. 야, 이거 왜 그런 거야? 한대 생태계가 위가 다 사막으로 변해가니까 한반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제주도까지 연육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제주도 가서 한라산 위로 올라갔다가 날씨 점점 따뜻해지니까 한라산 위로 점점 더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사방이 바다라서 다시 따라서 후퇴를 못하고 한라산 위에 조그맣게 살아남은 거예요. 돌매화가. 그래서 이게 레피기아라 그럽니다. 그 생명피난처. 극빈기 한대 생명피난처예요. 여기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랑이, 범, 곰, 담비의 천국이었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범, 곰이 어디 저기 아주 황량한 풀밭이고 까딱하면 한대 사막으로 가곤 하는 분홍색 가서 살겠어요? 지금 분홍색이 저기 만주잖아요. 못 가요. 그 위에 그럼 10% 동동한 한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살겠어요? 저기가 지금 뭐 타이거 숲 있고 그런 데잖아요. 그 러시아에. 거기 한대 사막인데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럼 얘들 어디 갔겠냐고요. 한반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극빈기 한대, 그러니까 보리알, 한대를 보리알이라 그러는데 보리알 레피기아예요. 레피기아라 그럽니다. 생명피난처를. 자, 그런데 사람도 똑같다고요. 그전에는 지금 그 연두색하고요. 지금, 연두색이 아니라 지금 보라색하고 그 10% 동동한데 상당 부분이 그전에는 그 맘모스 풀밭이에요. 맘모스 풀밭하고 지금 툰드라는 꽤 다릅니다. 지금 툰드라는 이끼 같은 게 쌓여요. 왜냐면 툰드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해무가 끼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부슬비가 자주 내려요. 지금 그 툰드라가. 그래가지고 얘가 해동이 안 되고 이렇게 얼음 상태로 켜켜이 쌓여요. 그런데 빙하기 때, 극빈기 전에 빙하기 때는 어떤 상태냐면 건조하니까 기온은 지금보다 5도, 10도 낮아도 건조하니까 1년에 몇 달은 해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포브가 자라요. 이끼가 아니라. 그거는 맘모스의 밥통 속에서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술록은 이끼랑 나무 껍질이 나오거든요. 밥통 속에. 맘모스의 밥통에서 보면 포브가 나와요. 이게 쌍떡잎 식물, 영양가 높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맘모스들은
지금 중국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또 좀 풀리면 조금 또 풀밭이 확장되면 만주로 갔다 붙었다가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맘모스들은 개활지에서. 여기는 숲이야, 숲. 한대 숲이에요. 근데 위에 그 맘모스 사냥꾼들 중에 원래 인간은 그 당시에는 이 활도 없고 그래요. 그냥 투창밖에 없어요. 무기가. 던지는 무기 투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활지를 좋아하는데 한대 숲으로 들어온 거야. 일부가. 맘모스 사냥꾼 중에 일부가.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붙은 사람들이 있고 이 동남아 쪽에서 올라붙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여기는 그 아주 그러니까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안 밀릴 사람들, 그걸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한 2만 5천 년 전부터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좀 희한하죠? 전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한 공간에 꾸역꾸역 차곡차곡 쌓여갖고 현대 민족을 이룬 데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저는 그게 10,000년 단위 넘어가는 데는 거의 한반도 하나, 한 2만 년 넘어가는 한반도 하나, 그리고 일본. 근데 일본은 한반도에서 한 2300년 전부터 1700년 전까지 600년 동안 왕창 건너갔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또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계속 차분히 계속 쌓인 맛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이 식생이 특이하고 이 생태계가 특이하니까 여기 적응 딱 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살기가 싫은 거죠. 여기서 쌓였다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럼 이제 빙하가 끝났어. 1700년 전에. 빙하 끝났으면 지금 딴 데는 막 돌에 조각 그리고 뭐 거대 종교 네트워크 만들고 난리가 아니게 돼요. 농사도 짓기 전에.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에요. 시리아와 터키 그 경계선에 있는 거. 그 언덕에 이런 식의 기도소가 수십 개가 묻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6, 7개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도소 하나 직경이 20, 30m씩 됩니다. 석회암을 깨갖고 차돌맹이로 저렇게 만들고 저기 가운데 서 있는 그 비 큰 거 저게 높이가 한 7, 8m 돼요. 지금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 부족들끼리 연락해서 장정들 보내면서 육포 떠주고 뭐 그다음에 야생 그 곡식 그 딴 거 같이 옆구리에 싸주고 그렇게 해서 와갖고 그 부족 팀이 와서 한 달, 2달 거기서 사냥 안 다니고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 부족 여러 부족들이 부족이라기보다 클랜이라 그러죠. 무리 한 50명에서 200명 사이입니다. 이 그 사냥어로 채취의 무리들은 애까지 해서 그 무리에서 남자들 한 8명씩 그러면 그런 무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개 연합하면 거기에 남자들 한 200명 모인 거 아니에요. 다 먹을 거 싸갖고 와서 그래서 기도소 짓고 있는 거예요. 차돌맹이로 석회암 깨서. 그래서 거기에 저 지금 여기는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 이렇게 크게 서 있는 저기 그 비석 거기에는 뭐 그리고 저런 기둥들에는 온갖 그림들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그 부조. 그러니까 전갈, 뭐 도마뱀, 사자 뭐 이런 게 다 그려져 있어요. 저런 거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 게베클리 테페 유적을 발굴을 하고 나서 고인력이 바뀌었어요. 그 농경에 관한 스토리가. 그전에는 농사를 먼저 배우고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거대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사하기 전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농사하기 전에 날씨 좋아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인구가 늘어서 서로 연락이 가능한 그 무리들이 뭐 무리 하나의 규모는 한 뭐 150명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뭐 한 8촌까지 따져서 이렇게 흩어진 거 생각하면 그런 무리가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30개, 50개는 확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무리들이 이런 신전을 짓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좀 지어야겠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전용 먹거리 만들려고 농사를 시작했다. 요새는. 그러니까 농경보다 종교가 선행한 거예요. 고대 종교가. 한반도에는 저 흔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런 거 안 했어. 농사도 안 져요, 여기는. 농사 안 지는 이유는 이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온대 벨트에서 한국만큼 추운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랑 같으냐면 샌프란시스코가 같고요. 저쪽으로 가면 아테네나 마드리드 뭐 로마 이런 데가 비슷한 위도예요. 한국이랑. 거기 마드리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진짜 추우면 영하 25도 내려가거든요. 20도 내려가고 18도. 마드리드가 영하 20도 내려간단 말 들어보셨어요? 아테네가? 샌프란시스코 영하 20도 모르죠. 또 거꾸로 겨울 되게 춥고 오래 가요. 여름이 되면요. 3개월 동안에 비가 900mm 쏟아집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 300mm 쏟아져요. 폭우거든요. 참고로 밀과 보리는 한 달에 100mm 이상 비가 오면 뿌리가 썩어요. 따라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6월 한 보름 이전에 추수할 수 있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추수할 수 있는 조생종 겨울밀 겨울보리가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 밀보리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서리는 빨리 오고 물은 봄 늦게까지 차요. 따라서 서리 오기 전에 하는 그리고 찬물을 견딜 수 있는 내한 조생종 논뼈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에선 벼도 못 져요. 농사도 여기선 전 세계에서 제일 늦어요. 온대벨트에서. 여기 농사가 어느 정도 늦냐면요. 나이지리아보다 늦습니다. 아프리카 그런데 거기는요. 중동에서 농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7,000년 전에 나이지리아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6,000년 전에 나이지리아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는 케냐,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 야, 이 야만인들 이것도 진짜 황당하게 사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지금 저거가 6,000년이잖아요. 6,000년, 5,000년이잖아요. 미사리 유적이. 그 강가에서 뭐 이렇게 걷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그게 남들은 그때 수메르는 문자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국제 교육을 했고요. 에집트는 한 5,000년 전부터 저걸 했어요. 제국을 지었다고요. 피라미드를 짓고. 여기는 5,000년 전에 그때 여기서 운막 짓고 미사리에서 강에서 물고기 잡아 먹었어요. 도토리 주워 먹고. 야만해요. 10,000년 동안. 왜 10,000년이냐. 11,700년 전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빠른 데는 11,000년 전이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아까 시리아 터키 언저리 바로 농사가 이 근처에서 나와요. 이 gö베클리 테페에서 근처에서 11,000년 전 농사 지은 흔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3,500년 전에 지어요. 거의 10,000년 동안 야만인 거예요. 거의 10,000년. 실제 8,000년 야만이에요. 8,000년 남들보다 온대벨트에서. 좀 과장하면 10,000년 야만이죠. 그래놓고 2,000년 만에 도약을 하는데 저게 왼쪽 사진이 이제 송국리라는 데에서 나오는 그 선사 유적이에요. 저게 이제 농경 짓기 시작하고 청동기 하기 시작하는 3,000년 정도 유적인데 저걸 보면요. 방책을 두르고 마을을 둘러가지고 전부 해자를 파놨잖아요. 환호. 환이라는 건 뺑 둘렀다는 소리고요. 호는 거기에 이제 물 집어넣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농사 짓고 청동기 들어오니까 건넌 마을이 전부 먹거리로 보이는 거라 저것들 싹 무찔러 버리고 남자들 전부 죽여버리고 여자나 애들은 그냥 노예같이 부리고 노예로 하고 농사는 우리가 직접 짓는다. 무한살육이에요. 물론 저 때도 무한살육입니다. 사냥으로 채집 때도. 그러나 그때는요. 어차피 뭐 병으로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사냥으로 채집이니까 무한살육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냥으로 채집 단계의 성인 남자의 사망 원인의 30%가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무기에 찔려 죽든지 뭐에 찔려 죽든지 그런 거예요. 돌에 맞아 죽든지 머리가 깨져 있고 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유골들이. 그게 이제 조직화된 거죠.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그게 3,500년 전부터 조직화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한 2000년 전쯤에 이제 국가 형태가 되죠. 삼국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승 화엄불교가 신라를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 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 3,500년 전에서 한 1,300년 전까지 2,000년 동안 농경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농경을 배운 자들이 어떤 그런 그 에집트 고대 종교나 아까 göbekli tepe 같은 으스스한 거대 종교의 경험 전혀 없이 그냥 원시 종교 조금 하다가 바로 사람 잡아 죽이다가 200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승 화엄불교로 진입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에집트 신전, 페르시아 신전 보면은 으스스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절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아즈텍이나 그 마야 잉카처럼 뭐 사람 잡아다가 대량으로 가슴 갈라가지고 심장 꺼내갖고 제사 지낸 적 없고요. 중국 상나라처럼 오늘은 조상님께 좀 절 좀 하러 가는 날이지. 야, 거기 너 노예 한 200마리만 묶어서 데리고 와. 200마리 묶어서 조상묘 앞에 가서 차례로 목 잘라서 이 피냄새와 이 머리를 가지고 흠양을 하시옵소서 하고 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무덤 주위에 있는 데다가 그냥 묻는 둥 마는 둥 시체는 다 버려놓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이제 자기네 궁궐이야. 그러니까 궁궐 뒷마당에서 선산이고 그 선산 바로 그 묘지 터고 그 황당한 거예요 이거. 궁궐 뒷마당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상나라입니다 중국에. 정말 으스스해요. 보고 있으면. 사람 잡아 죽이고 이 제사 올리고 이거가 그냥 일상이야. 애들이 나가서 거기 묘지 갔다 놀다가 아빠 이런 거 주웠어 우리 칼싸움해서 땅땅땅땅 하면 그게 사람 다리 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황당한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야만 단계에서 서로 잡아 죽이던 게 농경하면서 저 성국리처럼 체계적으로 잔인하게 서로 잡아 죽이는 게임 같다가 그러나 그 과정에도 그런 대규모 으스스한 그 사교적인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거대 종교가 고대 종교가 없어요. 여기 흔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삼국 만들어지고 바로 불교 수입되고 대승화엄의 원산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통일이 돼버린다고요. 8세기에. 약 한 20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종교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데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희한한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안개 끼듯이 희뭇그레한 거. 이게 이제 지구이 같이 돼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금 그거예요. 저기 그 지도예요. 저 안개 끼듯이 분홍색 안개 낀데 저기가 저기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예요. 저기 보면 지금 루마니아 짜리 저 흑해 위에 왼쪽에 그 시꺼먼 거 길쭉하게 있는 게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은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흑해. 그거보다 좀 더 오른쪽 아래로 있는 게 카스피해거든요. 그래서 요 흑해 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서부터 풀밭이 시작돼요. 그 가도 풀밭이에요. 그 풀밭이 어디까지 왔냐면 서만주까지 온 거예요. 쭉 오면 여기 맨 오른쪽 한반도 위에 서만주. 예, 보이시죠? 한반도 위에 서만주. 여기까지가 풀밭 지역이라고요, 이게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예요. 이 풀밭 지역의 총 면적이 중국 몸통부만 하고요. 미국만 해요. 저긴 전부 유목이잖아. 저 사람들이 마차를 만들어낸 게 한 4000년 전쯤 되고요. 저 사람들이 베개방석, 그러니까 말 위에 잔등에 뭐 바로 올라타면 말이 척추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궁뎅이에 무게가 작용하니까 사람 궁뎅이의 무게를
말 척추 언저리로 좀 분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탄탄한 베개예요. 가운데는 베개 양쪽 길쭉한 베개 탄탄한 거 쿠션을 양쪽을 줄을 묶어요. 그래서 말 잔등위에다 걸어요. 그래놓고 그 베개 위에 올라 앉으면은 말 척추에 바로 그 꽝꽝꽝꽝 저거가 안 주어지고 이게 분산이 되니까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놈의 베개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등자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상태에서는 활을 못 쏴요. 크라수스 서기 60몇 년인가쯤에 그 로마에서 권력 투쟁하던 그 부호 크라수스일 거예요. 크라수스 부자가 그 지금 그 중동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 시리아 뭐 터키 언저리에서 그 야만 부족의 그 기병대에 의해서 작살나거든요. 활 쏘는. 근데 그 활 쏘는 기병대다. 그래서 말 달리면서 활 쐈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고요.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말을 멈춰놓고 멈춘 말 위에서 쏘든지 내려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상태에서 못 쏴요. 그러니까 기사라 그러죠. 기사를 못 해요. 이 지도에서 이 빨간 선 두 개가 있죠. 길게 위아래로 쭉 가 있는 게 저게 우랄산맥을 이게요. 우랄산맥은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가 있는 거, 좀 짧은 빨간 선. 저게 코카서스 산맥이죠. 코카서스 산맥. 저게 이제 그 중동 혹은 이제 서남아시아권하고 이제 그 동유럽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위가 이제 아마 코케시안, 백인을 뜻하는 코케시안이 저 코카서스 산맥이 경계가 돼서 코케시안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코카서스 산맥과 이제 우랄 산맥권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게 이제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인데, 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와 중국 몸통부라고 하면 현대 중국에서 만주 떨고, 그다음에 신장 떨고, 그다음에 티베트 떨고, 이걸 중국 몸통부라 그래요. 뭐 운남, 뭐 귀주 이런 데도 좀 떨고, 뭐 광시 이런 데도 좀 떨고, 중국 몸통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황하강, 양자강 언저리를 중심으로 한 아주 그 기름지고 평평한 지역이죠. 그 중국 몸통부의 힘과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가 제대로 붙기 시작한 게 언제냐? 3,000년 전에 말 타기 시작하면서 붙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 때 그러니까 그때 말이란 건 안장 없는 말, 베개 안장. 제대로 된 등자 안장 말고, 등자 달린 제대로 된 안장 말고 베개 안장. 그러니까 한나라 때 뭐 흉노와 한이 부닥치고 진이 그게 무서워 갖고 그 만리장성을 쌓고, 그때 그 유목을 뭘 몰았어? 뭘로 이동한가? 말 타고 다녔네. 그럼 어떻게 타고 다녔어? 베개 안장 타고 다닌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저기 뭐야, 이제는 등자 안장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뭐예요, 5호 16구가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수당 나오기 전에. 수당도 몽골이거든요. 그게 등자 안장의 힘이에요. 그거 튀어나오고 나서 한망하고 나서 한망한 직후서부터 수당까지. 수당 끝나고 나면 또 송간신이 한 번 있다가 또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당까지 그 한 몇백 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해 때문에 그럽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등자 안장. 이게 4세기에 나와요. 우리 무용총에 저거 타고서 활 쏘는 그게 세계 최첨단 지금 군사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용총 벽화가. 저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저기도 뼈대 보면은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저기 말의 척추에 하중을 안 걸고, 그리고 가운데 비워 놓고 양쪽으로 노같이 넙지역하게 그 판자떼기가 있죠. 그게 말의 허리에 전반적으로 이제 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걸 이제 영어로는 새들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저걸 프레임 안장 혹은 등자 안장이라 그래요. 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쿠션과 가죽 씌워서 안장을 만들고, 거기니까 프레임이 있으니까 등자를 튼튼히 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한이 망하고 수단까지 위진 남북조도 저 영향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북쪽 영향. 그리고 수단까지가 저게 저거라고요. 저 백이한장. 그 힘이에요. 기마 쪽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삼국지가 한 망한 직후니까 그때는 백이한장 아직 저 기사가 없을 거예요. 삼국지 만약에 말 달리면서 활 쐈다 나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 삼국지 잘 안 읽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거짓말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세기에 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10세기에 편자가 나와요. 9세기 말 10세기에. 저 편자가 저 말 발굽에 끼우는 거죠. 그럼 편자 전에는 뭐냐? 말은 부드러운 흙만 있는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군사군대, 기마군대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편자 이후에 한반도가 꼬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밟힐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비굴한 동면 1000년. 좀 과장해서만 1000년이고요. 한 900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몽골과의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 몽골 싸움 이후부터 생각을 한다면 1300년경에서부터 이제 1900년까지 그러면 4, 5, 6, 7, 8, 9, 600년. 비굴한 동면 600년이죠. 꼼짝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마간산으로 제가 가끔씩 세네타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